정옥은 이른둘이었다. 아침마다 식탁에 밥그릇 하나를 올려놓고 앉으면 고연집 안에서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렸다. 남편이 떠난 지 8배.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각자의 삶을 꾸리고 있었다. 손주들마저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다. 오늘도 혼자구나. 그녀는 늘 같은 중얼거림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은 밝았지만 방 안 공기는 늘 서늘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엔 늦은 나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비밀자를 채울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다.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전단이 눈에 띈 건 그런 날이었다. 시니어 그림 교실, 수강생 모집. 오랜만에 무언가를 배워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첫날 교실에 들어서자 수채 물감, 특유의 냄새가 풍겼다. 붓을 잡는 손은 서툴렀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두근거렸다. 그때 단정한 셔츠 차림의 남자가 다가왔다. 붓이 마르면 색이 거칠어져요. 여기 물 좀 쓰세요. 그는 은퇴한 국어교사 74세 박영호였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통을 받았다. 아, 네. 고맙습니다. 영호는 그림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연두색을 참 부드럽게 쓰시네요. 봄 햇살 같아요. 가벼운 칭찬 한마디가 오랜만에 그녀의 귀를 간지렸다. 남편이 떠난 뒤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게 얼마만이던가. 수업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장까지 함께 걸었다. 군것질 냄새가 골목을 채웠다. 저 호떡집 예전에도 있었죠. 아내랑 자주 갔었는데 영호의 목소리에는 옅은 그리움이 묻어났다. 정옥도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남편이랑 자주 왔어요. 둘이서 반씩 나눠 먹곤 했죠.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말은 짧았지만 서로의 빈자리를 알아보는 따뜻함이 그 안에 스며 있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작은 습관들을 공유했다.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시장에 나갔다. 가끔은 도서관에서 나란히 책을 읽기도 했다. 정옥은 깨달았다. 남편이 떠난 뒤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마치 잊고 있던 봄이 다시 찾아온 듯한 설렘이었다. 그러나 변화는 곧 벽에 부딪혔다. 소문은 금세 동네에 퍼졌다. 딸 민지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요즘 누구랑 다니신다면서요?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뭐해요? 괜히 재산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정옥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도 누군가랑 밥 먹고 싶을 때가 있어. 그냥 밥, 그냥 산책 그런 거. 알아요. 엄마 마음. 하지만 제발 조심해 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아들 도윤 역시 비슷했다. 엄마, 우리도 신경 쓰여요. 사람들 얘기 나오는 것도 싫고 그냥 친구로 지내세요. 정옥은 그날 밤 긴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은 점점 자식들의 말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흔들렸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또 다른 짐이었다. 나이 들어서 무슨 연애래. 자식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 말들이 정옥의 귓가를 무겁게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자신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 키끗한 머리카락. 내가 이런 나이에 무슨 사랑을 꿈꾸는 거지? 스스로를 다그쳤다. 어느 초여름날 복지관 앞에서 영호가 갑자기 비틀거렸다. 영호 씨. 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그냥 어제 잠을 설쳤나 봐요. 그러나 괜찮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의 불빛 아래 정옥은 한참을 기다렸다. 큰일은 아닙니다. 탈수와 과로가 겹친 겁니다. 의사의 말에도 그녀의 가슴은 쿵쿵 뛰었다. 그날 밤 정옥은 깨달았다.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또 한 번 모든 걸 잃는 거구나. 퇴원 후 병실이 조용해졌을 때 정옥은 속마음을 꺼냈다. 혹시 잘못되면 내가 못한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못한 말이요? 당신을 좋아한다고요. 늦은
나의 설렌다고요. 영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도요. 당신이 내 하루의 중심이 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늦은 고백은 오래 묶여있던 빗장을 풀어냈다. 며칠 뒤 다락방을 정리하다 낡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그 안엔 오래된 남편의 편지가 있었다. 정호가, 내가 먼저 떠난다면 내가 웃는 사람을 다시 만나길 바란다. 외롭지 않게 등 따뜻한 사람을. 나의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 누군가의 사랑이 내 손을 잡아주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남편이 이미 알고 있었던 듯 그녀의 외로움을 허락하고 있었다. 정옥은 딸과 아들을 불러 식탁 위에 편지를 올려두었다. 아이들은 한참 동안 편지를 읽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이런 말을 남긴 줄 몰랐어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저도 엄마가 외로운 줄 알면서 괜히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도윤이 덧붙였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겁이 났어. 그런데 더 겁나는 건 남은 생이 빈 의자처럼 남는 거야. 나 누군가와 밥을 먹고 산책하고 병원에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해. 민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엄마가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도 받아들일게요. 그해 봄, 두 사람은 벚꽃이 흐드러진 작은 동네로 여행을 떠났다. 마치 젊은 시절 연애하는 기분이네요. 정옥이 웃었다. 영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가 늦게 만난 게 아쉽지만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남은 날들이 선물처럼 느껴져서 늦게 피는 꽃이 향이 더 길 때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바람에 꽃이 피 흩날렸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다시 꽃이 피어났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은 불안했고 서툴렀다. 그러나 그만큼 더 소중했다. 정옥은 깨달았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오히려 늦게 피어난 꽃이 더 진하게 향기롭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도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서로의 발걸음을 맞추며 늦게 찾아온 봄날의 동행을 이어갔다.